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55살 윤지혜 씨는 우산도 없이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젖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마음이 더 젖어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이혼 조정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법원 서류 한 장으로요. 이제 뭐 하고 살지. 지혜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20대에 결혼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아내로,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꿈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들은 유학을 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혼자뿐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윤지혜는 누구지?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이제 그 역할들이 사라지니 정체성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가 낯선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산 지 20년이 넘었는데 처음 보는 골목이었습니다. 그때 한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간판에 쓰여 있었습니다. 48시간 카페.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과 토요일만 영업. 이상한 가게였습니다. 한 달에 이틀만 연단이요. 그것도 금요일과 토요일만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늑해 보였습니다. 손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작은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위한 메시지 같았습니다. 지혜 씨는 망설이다가 문을 밀었습니다. 종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카페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빈티지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운터 뒤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젊어 보이기도 하고 나이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씨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디든 편한 곳에. 지혜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뭘 드시겠어요?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메뉴판을 내밀었습니다. 메뉴가 독특했습니다. 과거의 차, 현재의 차, 미래의 차. 이게 무슨 메뉴인가요? 특별한 차예요. 과거의 차를 마시면 과거의 당신을 만날 수 있어요. 현재의 차는 현재의 당신을, 미래의 차는 미래의 당신을 만나게 해줍니다. 지혜 씨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차를 드시겠어요? 지혜 씨는 망설였습니다. 농담인 것 같았지만 뭔가 진지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과거의 차요. 왜 그걸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끌렸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인은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 사진에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2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 사진. 네, 저 여자. 저랑 닮았어요. 주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 카페에 오는 사람들은 다 비슷해 보여요. 차가 완성되었습니다. 투명한 찻잔에 담긴 황금빛 차였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드세요. 천천히요. 지혜 씨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래한 향이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페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맞은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이었습니다. 30년 전의 자신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젊은 지혜가 물었습니다. 저는 지혜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당신이에요. 미래의 당신이에요. 지혜 씨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젊은 지혜는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미래의 나? 네. 저는 55살의 당신이에요. 30년 후의 당신. 젊은 지혜는 지혜 씨를 빤히 봤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증명해봐요. 왼쪽 어깨에 점이 있죠. 작은 점이요. 오른쪽 무릎에는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가 있고요. 젊은 지혜는 놀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나인 거예요? 네. 그럼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됐어요? 행복해요. 지혜 씨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복잡해요.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결혼은 했어요? 했어요. 30살에요. 젊은 지혜는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누구랑요? 지금 사귀는 사람이에요.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지혜는 지금 25이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결혼해요? 네. 와, 그럼 행복하겠네요. 지혜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오늘 이혼했어요. 젊은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혼이요? 왜요? 복잡해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지혜 씨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저는 저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아내가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되었어요. 25년 동안 그 역할만 했어요. 지혜 씨는 젊은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윤지혜는 누구예요? 젊은 지혜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카피라이터예요. 글 쓰는 걸 좋아해요.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해요. 그래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꿈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죠. 그럼 미래에는? 지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결혼하고 일을 그만뒀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왜요? 왜 그만뒀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일하고 저는 집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지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라면 안 그럴 거예요. 저는 계속 일할 거예요. 제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혜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어려워요. 주변에서도 압박해요. 엄마가 집에 있어야 아이가 잘 큰다고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남편을, 아이들을요.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혼했어요? 네.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남편과 저 사이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부모 역할만 했지. 부부 역할은 하지 않았거든요. 젊은 지혜는 슬퍼 보였습니다. 그럼 후회해요? 지혜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할까요?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소중해요. 그들을 낳고 키운 건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를 잃어버린 건 후회돼요. 윤지혜라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젊은 지혜는 지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찾으면 되잖아요. 다시 찾으면 되잖아요. 어떻게요? 55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젊은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25이에요. 아직 젊어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게 당신 안에도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젊은 지혜는 일어났습니다. 찾아요. 다시 시작해요. 55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지혜가 희미해졌습니다. 기억해요. 당신은 윤지혜예요.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영화를 사랑하고, 여행을 꿈꾸는 윤지혜요. 젊은 지혜가 사라졌습니다. 지혜 씨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카페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땠어요? 지혜 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만났어요. 젊은 저를요. 어떤 기분이었나요? 그리웠어요. 그때의 저를요. 꿈이 많았던 저를요. 주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당신은 여전히 윤지혜예요. 아내도, 엄마도 맞지만 그 이전의 윤지혜예요.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이 카페는 한 달에 이틀만 열어요. 다음 금요일과 토요일에 오세요. 다른 차도 마실 수 있나요? 네. 현재의 차, 미래의 차도 있어요. 지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려 했습니다. 얼마예요? 첫 방문은 무료예요. 정말요? 네. 다음부터는 받을게요. 지혜 씨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분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젊은 자신이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55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윤지혜로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혜 씨는 작은 변화들을 시도했습니다. 우선 오랜만에 책을 샀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시집이었습니다. 매일 밤 한 편씩 읽었습니다.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혼자서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꿈꿨던 작가의 길. 일기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달라 보여. 딸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래? 뭐가? 목소리가 밝아졌어. 예전엔 항상 지쳐 보였는데. 그랬구나. 나도 모르게. 아빠랑 이혼하고 오히려 나아진 것 같아. 미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 사실이니까. 지혜 씨는 웃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야지. 너희들 다 컸잖아. 응. 엄마, 응원할게. 한 달이 지나고 다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지혜 씨는 48시간 카페를 찾았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또 왔어요. 알아요. 오실 줄 알았어요. 지혜 씨는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차를 드시겠어요? 현재의 차요. 좋은 선택이에요. 주인은 다시 차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녹색빛 차였습니다. 향긋한 허브 향이 났습니다. 드세요. 지혜 씨는 차를 마셨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입안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느낌이 왔습니다. 시간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맞은편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같은 나이였습니다.
55살의 자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의 지혜가 말했습니다. 안녕. 하세요? 지혜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과 마주 앉아 있다니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현재의 당신이에요. 객관적으로 본 당신이라고 할까요? 객관적으로요? 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혜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요. 이혼했고, 꿈도 포기했고, 늙어버렸어요. 현재의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일 뿐이에요. 그럼 객관적으로는 어때요? 당신은 25년 동안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웠어요. 딸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아들은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당신은 잘 해냈어요. 현재의 지혜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20년 넘게 내조했어요. 그가 승진할 수 있었던 건 당신의 뒷바라지 덕분이에요. 그런데 이혼했잖아요. 이혼이 실패가 아니에요. 때로는 끝내는 것도 용기예요. 지혜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있어요. 현재의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이 남았어요. 55에 윤지혜가 있어요. 55. 너무 늙었어요. 늙은 게 아니에요. 성숙한 거예요. 현재의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많은 걸 알아요. 인생이 뭔지, 사랑이 뭔지, 희생이 뭔지. 그건 나이 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큰 소용이에요. 그 경험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지혜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요? 네. 이제 당신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내로서가 아니라, 엄마로서가 아니라, 윤지혜로서요. 어떻게요? 현재의 지혜는 손을 뻗어 지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었을 때 꿈꿨던 것들 기억나요? 작가, 되고 싶었어요. 그럼 써요. 지금부터요. 너무 늦었어요. 이제 와서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당신이 쓰고 싶은가예요. 지혜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쓰고 싶었습니다. 20대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쓰고 싶어요. 정말로요. 그럼 하세요. 지금 당장요. 뭘 써야 할까요? 당신의 이야기를요. 현재의 지혜가 말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 육아, 그리고 이혼.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저를요? 네. 지금까지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느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좋아하는 걸 하세요. 맛있는 걸 먹고, 예쁜 옷을 입고, 하고 싶은 걸 하세요. 현재의 지혜는 따뜻한 눈빛으로 지혜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행복할 자격, 사랑받을 자격이요.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서요. 지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당신은 이미 하고 있어요. 책을 사고, 영화를 보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현재의 지혜는 웃었습니다. 저는 당신이잖아요. 당연히 알죠. 맞네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더 많이 하세요. 하고 싶은 걸 다 하세요. 미안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죠? 아이들은 이해할 거예요. 오히려 행복해할 거예요. 엄마가 자기 인생을 사는 걸 보면서요. 현재의 지혜는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해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 55의 당신은 완벽해요. 빛이 밝아졌습니다.
현재의 지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세요. 당신 자신을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혜 씨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곁에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뭔가 깨달으셨나요? 네, 저를 사랑해야 한다는 걸요. 주인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에 또 오시겠어요? 네, 미래의 차도 마시고 싶어요. 다음 금요일에 오세요. 기다릴게요. 지혜 씨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점에 들렀습니다. 글쓰기 책을 샀습니다. 중년의 글쓰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쓰고 싶을 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지혜 씨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55. 나의 새로운 시작. 첫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그 다음 문장도 밤새 썼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혼 이야기, 출산 이야기, 육아 이야기, 그리고 이혼 이야기까지. 새벽이 되어서야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지혜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작가가 될 수 있어. 다음 날부터 지혜 씨는 매일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며 썼습니다. 오후에는 카페에 가서 썼습니다. 밤에는 침대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글이 쌓였습니다. 한 달 만에 1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엄마, 뭐 해? 딸이 전화했습니다. 글 쓰고 있어. 글. 무슨 글? 내 이야기. 회고록 같은 거. 대박. 엄마가 작가 되는 거야? 글쎄. 그냥 쓰고 싶어서 쓰는 거야. 멋있다. 엄마. 나중에 나도 읽어보고 싶어. 완성되면 보여줄게. 전화를 끊고 지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응원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제목은 55.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용기를 내서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작은 출판사였습니다. 여성 에세이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한 달 후 답장이 왔습니다. 출판하고 싶습니다. 지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요? 제 원고를 출판하시겠다고요? 네.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라 좋았습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혜 씨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55의 나이에 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지혜 씨는 48시간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네요. 얼굴이 밝아요. 네. 책을 출판하게 됐어요. 축하드려요. 다 이 카페 덕분이에요. 여기서 용기를 얻었거든요. 아니에요. 당신이 한 거예요. 지혜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미래의 차를 마시고 싶어요. 준비할게요. 주인은 차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라색 차였습니다. 신비로운 향이 났습니다. 드세요. 미래의 당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지혜 씨는 차를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꿀맛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맞은편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든 여성이었습니다. 70대로 보였습니다. 백발이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년의 지혜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아요. 당신은 55살의 윤지혜예요. 그리고 저는 75의 당신이에요. 지혜 씨는 노년의 자신을 빤히 봤습니다. 주름이 많았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미래에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노년의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아주 행복하게요. 정말요? 네. 당신이 지금 시작한 일들이 꽃을 피워요. 책 이야기인가요? 네. 당신의 첫 책이 잘 팔려요. 많은 중년 여성들이 공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책도 내요. 세 번째, 네 번째까지요. 지혜 씨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작가가 되는 거예요? 네. 당신은 중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글에서 위로를 받아요. 믿기지 않아요. 믿으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노년의 지혜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58살에 다시 사랑을 만나요. 다시. 사랑이요? 네.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결혼해요? 아니요. 결혼은 안 해요. 하지만 함께 있어요.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요. 지혜 씨는 놀라웠습니다. 55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아이들은 뭐라고 해요? 처음에는 놀라죠. 하지만 곧 받아들여요.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노년의 지혜는 따뜻한 눈빛으로 지혜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로워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윤지혜로 살아요. 그게 외롭지 않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충만해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지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미 행복해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부터요. 노년의 지혜는 손을 뻗어 지혜 씨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세요. 앞으로는 기쁜 일만 있을 거예요. 후회는 없어요? 있죠. 조금은요.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거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늦어도 시작한 게 중요하니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노년의 지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계속 쓰세요. 매일 쓰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세요. 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말하세요. 나는 아름답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처음엔 그래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져요. 그리고 진짜로 믿게 돼요. 네, 해볼게요. 노년의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행도 많이 하세요. 가고 싶었던 곳 다 가세요. 혼자서도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가 더 자유로워요. 어디로 가요? 유럽이요. 60살에 한 달 동안 혼자 배낭여행을 가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꿈꿨던 도시들을 다 가요. 지혜 씨는 상상했습니다. 60살의 자신이 배낭을 메고 유럽을 여행하는 모습을요. 멋지네요. 정말 멋져요. 그 여행이 당신의 세 번째 책이 돼요. 여행 에세이요. 와. 그리고 손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딸이 아이를 둘 낳아요. 당신은 멋진 할머니가 돼요. 손주라니. 상상이 안 가요. 곧 현실이 될 거예요. 노년의 지혜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에요. 벌써요? 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언젠가 만날 거예요. 당신이 75이 되면요.
그때까지 잘 살아야겠네요. 그럼요. 행복하게 살아요. 후회 없이요. 빛이 밝아졌습니다. 노년의 지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세요. 55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윤지혜. 저도 사랑해요. 나 자신을요. 노년의 지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혜 씨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놀라웠어요. 제 미래가 이렇게 밝을 줄 몰랐어요. 미래는 당신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네, 알겠어요. 지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해요. 이 카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천만에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계산할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무료예요. 정말요? 네. 대신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집으로 걸어가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름답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나는 소중하다.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 씨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3명의 자신이 함께 있는 꿈이었습니다. 25의 자신, 55의 자신, 75의 자신. 세 사람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25의 지혜가 말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윤지혜예요. 55의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소중해요. 75의 지혜가 마무리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랑해요. 나 자신을.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혜 씨의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55. 나를 찾아가는 여행. 이혼 후 다시 시작하는 여자의 이야기. 반응이 좋았습니다. 서점에서 중년 여성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온라인 서점 리뷰에도 좋은 평가가 쌓였습니다. 공감돼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위로받았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55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혜 씨는 매일 리뷰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독자들이 작가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강연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요? 강연을요? 네. 중년 여성들을 위한 북토크 형식이에요. 지혜 씨는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48시간 카페에서 만났던 미래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75의 자신은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습니다. 할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첫 강연이 열렸습니다. 작은 서점이었습니다. 3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모두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입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제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지혜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 이혼,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작가님,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55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지혜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가예요. 혹시 후회하지 않으세요?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거요? 가끔은요. 하지만 지금 시작한 것도 용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게 100배 낫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여성이 질문했습니다. 자녀들은 뭐라고 하나요? 엄마가 이렇게 변하는 거려. 처음에는 놀랐죠. 하지만 지금은 응원해줘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라고요. 부럽네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사인을 요청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작가님, 저도 이혼했어요. 50살에요.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뭘 좋아하세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젊었을 때는. 그럼 다시 시작하세요. 지금요? 지금요? 네. 내일 미술학원에 등록하세요. 아니면 혼자 그리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시작이에요. 여성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첫 강연했어. 어땠어? 엄마? 좋았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그리고 공감해줬어. 당연하지. 엄마, 이야기가 멋있잖아. 고마워. 딸, 엄마, 자랑스러워. 진짜로. 전화를 끊고 지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워한다니. 그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혜 씨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 두 번째 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작가님, 독자들이 후속편을 원해요. 쓰시겠어요? 써보고 싶어요. 주제가 있어요. 어떤 건데요? 55 이후의 1년. 변화의 과정을요. 좋아요. 그거 쓰세요. 두 번째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강연에서 만난 여성들의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그들의 용기, 그들의 변화를요. 글을 쓰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이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혜 씨는 56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56, 꽃피는 시간, 변화는 계속된다. 이 책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강연 요청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왔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중년 여성들을 위한 강좌를 하고 있어요. 작가님이 와서 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강의를 원하세요? 글쓰기요. 중년 여성들의 글쓰기. 자기 이야기를 쓰는 법을요. 지혜 씨는 기뻤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15명의 중년 여성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입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함께 글을 쓸 거예요. 여성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지혜 씨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가 있어요. 살아온 이야기, 겪은 일들, 느낀 감정들. 그걸 글로 쓸 거예요. 저는 글을 못 써요.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지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진심을 쓰는 거예요.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요.
첫 수업에서는 자기소개를 글로 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간단하지만 어려운 질문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여성들은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하나둘 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돌아가며 읽었습니다. 저는 박순희입니다. 58살이고요. 30년 동안 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롭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롭습니다. 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지혜 씨가 격려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예요. 그게 좋은 글이에요. 다른 여성도 읽었습니다. 저는 김미라입니다. 52살이고 2달 전에 이혼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생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고마워요. 우리 함께 찾아가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요. 수업이 계속되었습니다. 매주 다른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첫사랑, 이야기, 가장 행복했던 순간, 후회하는 일, 앞으로의 꿈. 여성들은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글이 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글을 쓰다 보니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됐어요.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뭐예요? 요리요.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했지만 사실 저 자신도 좋아했어요. 그럼 더 해보세요. 요리 수업도 들어보고 새로운 레시피도 도전해보고요. 네, 그럴래요. 12주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수업에서 각자 쓴 글을 모아 작은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중년 여성 15명의 진솔한 고백. 출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책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미라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를 찾았어요. 제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한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지혜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48시간 카페에서 받은 용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지혜 씨는 57이 되었습니다. 강연과 강의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책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강연 후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작가님 책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과거형이세요? 네.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내는 작가님 책을 읽으며 마지막 시간을 행복하게 보냈어요.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지혜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책이 위로가 됐다니 영광입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좋더군요. 중년 여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렇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강민우입니다. 사진작가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하고 싶은데. 지혜 씨는 당황했습니다. 남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어색할 것 같은데요. 그냥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작가님 책에 대해서요. 아내 이야기도 하고 싶고요. 지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 씨는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함께 살았고 1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살아야죠. 아내도 그러길 원할 거예요. 민우 씨는 지혜 씨에게 물었습니다.
작가님은 이혼하셨다고 책에 쓰셨던데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새로운 시작을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미술관을 가기도 했습니다. 민우 씨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풍경 사진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잘 찍으시네요. 취미로 하는 거예요. 아내가 좋아했거든요. 계속하세요. 아내분이 좋아하셨던 거니까요. 그럴게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 씨,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나도 될까요? 어떤 의미로요? 친구로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요. 지혜 씨는 당황했습니다. 57에 다시 사랑을 한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지혜 씨는 48시간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고민이 생겨서요. 무슨 고민인데요? 남자 한 분을 만나고 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요? 나이도 있고, 이혼도 했고,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요. 주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네. 이번에는 3가지 차를 모두 섞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차를요. 특별한 차예요.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혜 씨는 차를 마셨습니다.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하고 따뜻하면서도 시원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3명의 자신이 나타났습니다. 25의 지혜, 57의 지혜, 75의 지혜. 3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은 나이가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25의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랑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설렘은 알아요. 그 설렘을 포기하지 마세요. 57의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이에요. 두렵지만 도전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사랑하고 싶어요. 75의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래예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민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3명이 동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기 내세요. 사랑하세요. 행복하세요. 지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눈을 떴습니다. 다시 카페였습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찾았어요. 어떤 답인데요? 도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주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 날, 지혜 씨는 민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우 씨, 만나요. 좋아요. 언제요? 지금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우 씨, 네. 저도 계속 만나고 싶어요. 친구로도, 그 이상으로도요. 민우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네. 두렵지만 도전하고 싶어요. 감사해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요. 함께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57의 가을이었지만 봄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지혜 씨는 60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요. 민우 씨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했습니다.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편해요.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각자의 공간이 있으면서 함께 있는 거.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건강한 관계 같아요. 민우 씨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거죠.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경주. 국내를 먼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60살 생일에 민우 씨가 특별한 선물을 했습니다. 유럽 여행 티켓이에요. 한 달 동안요. 정말요? 네. 작가님이 꿈꿨던 거잖아요. 함께 가요. 지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한 달 동안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라하. 꿈꿨던 도시들을 다 가봤습니다. 지혜 씨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사진도 찍고 느낌도 기록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책이 될 거예요.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60의 여행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여행에서 돌아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60. 유럽을 걷다 늦었지만 아름다운 나의 첫 배낭여행. 1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60의 배낭여행이라니 나도 할 수 있을까? 용기를 얻었어요.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시니어 독자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층도 많이 왔습니다. 작가님, 저는 30대인데 벌써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작가님 보니 희망이 생겨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시작하고 싶을 때가 바로 그때예요. 딸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할머니 됐어. 지혜 씨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안녕, 우리 손주. 엄마, 손주 이름 지어줄래? 내가? 응, 작가잖아. 좋은 이름 지어줘. 지혜 씨는 생각했습니다. 시작이는 어때? 모든 게 시작이니까. 시작이. 좋아. 이 시작. 예쁜 이름이다. 손주를 보며 지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 자라서 꿈을 꾸겠죠. 그리고 도전하겠죠.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62살. 대학에서 정식 강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정규 강좌를 만들려고 해요. 중년 여성의 글쓰기와 삶 강좌요. 작가님이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정규 강좌요? 네. 1년 과정이에요. 매주 한 번씩요. 지혜 씨는 고민했습니다. 큰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30명의 중년 여성이 등록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변화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를 찾았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지혜 씨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게 자신의 사명인 것 같았습니다. 63살, 네 번째 책을 냈습니다. 60.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 나이 드는 것의 아름다움. 이 책은 나이 듦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름, 백발, 느려지는 몸. 하지만 그 속에서 발견하는 지혜와 평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요. 한 독자가 말했습니다. 작가님 책을 읽으니 오히려 기대돼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지혜 씨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65살,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순혜 씨를 비롯한 강좌 수강생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피어나는 여자들이라는 모임이에요. 중년 여성들이 서로 돕고 격려하는 모임이요. 좋은 생각이에요. 선생님도 함께 해주세요. 모임은 커졌습니다. 100명, 200명, 500명.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매월 모임을 열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꿈을 응원했습니다.
저는 58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저는 60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혼하고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행복해요. 각자의 이야기가 모두에게 용기가 되었습니다. 지혜 씨는 이 모임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피어나고 있어요.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68살. 지혜 씨는 다시 48시간 카페를 찾았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실 줄 알았어요. 왜요? 특별한 날이니까요. 특별한 날이요? 네. 오늘 당신은 3명의 자신을 모두 만날 거예요. 주인은 특별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무지갯빛 차였습니다. 드세요. 지혜 씨는 차를 마셨습니다. 모든 맛이 조화롭게 섞여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3명의 자신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25의 지혜, 68의 지혜자기 자신, 75의 지혜. 안녕하세요. 3사람이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났네요. 25의 지혜가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잘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68의 지혜가 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용기를 줘서요. 75의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우리는 계속 피어날 거예요. 3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소중한 윤지혜예요. 빛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 안에 모든 시간이 살아있다는 것을요. 25의 꿈, 68의 지혜, 75의 평화, 모두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고마워요. 지혜 씨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카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바꾼 거예요. 저는 그저 차를 만들어 드렸을 뿐이에요. 그래도 감사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좋았어. 나를 만났어. 과거, 현재, 미래의 나를요. 어땠어? 모두 아름다웠어. 그리고 깨달았어. 나는 언제나 나였다는 거려. 2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노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혜 씨는 생각했습니다. 55에 시작한 여정이 68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그리고 지혜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샵샵 에필로그 계속 피어나는 꽃. 75살이 되었습니다. 지혜 씨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8번째 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민우 씨와는 여전히 함께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20년을 함께한 파트너였습니다. 우리 잘 살았지?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최고였어. 손주는 이제 15이 되었습니다. 사춘기 소녀였습니다. 할머니, 나도 작가가 되고 싶어. 그래? 좋아.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할머니처럼 멋진 작가가 될 거야. 당연하지. 넌 할 수 있어. 피어나는 여자들 모임은 이제 전국적인 단체가 되었습니다. 회원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지혜 씨는 명예회장이 되었습니다. 가끔 특강을 하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에요. 계속 피어나세요. 죽는 날까지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지혜 씨는 마지막으로 48시간 카페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문이에요.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느껴져요. 이제 당신은 혼자서도 괜찮아요. 네. 이제 알아요. 나는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그럼 됐어요. 주인은 마지막 차를 준비했습니다. 투명한 차였습니다. 물처럼 맑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완성의 차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닌 모든 시간을 담은 차예요. 지혜 씨는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25에 꿈꾸던 자신, 55에 방황하던 자신, 68에 피어나던 자신, 그리고 지금 75에 완성된 자신.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행복했던 순간도 모두 자신을 만든 조각들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주인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셨죠? 네. 모든 순간이 완벽했어요. 후회도, 실수도 모두 제 일부였어요. 그래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불완벽함이 완벽한 거예요. 지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카페는 계속 열릴 거죠? 물론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시작할 용기요. 지혜 씨는 주인을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제 인생을 바꿔줘서요. 천만에요. 당신이 한 거예요. 스스로 바꾼 거예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끝났어?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집에 갈까? 응.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행복하게. 그날 밤, 지혜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75 완성. 오늘 48시간 카페를 마지막으로 다녀왔다. 20년 전 55에 나는 방황했다. 이혼하고 정체성을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 그때 그 카페를 만났다.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만났다. 그들은 말해줬다. 늦지 않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나는 여전히 아름답다고. 그 말을 믿었다. 그리고 시작했다. 글을 썼다. 책을 냈다. 강연을 했다. 사람들을 만났다. 사랑도 다시 했다. 20년이 지났다. 55에서 75까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20년이었다. 후회는 없다. 조금도. 이제 깨달았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는가다. 나는 매 순간을 살았다. 온전히, 진실하게. 그리고 행복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른다. 5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관없다. 나는 이미 완성됐다. 완벽하지 않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완성된 인생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윤지혜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나는 윤지혜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잘 살았어, 윤지혜. 지혜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잘 살았어.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48시간
카페를 다시 봤습니다. 카페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지혜 씨처럼 깨달을 것입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계속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48시간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과 토요일만 문을 엽니다. 혹시 당신이 방황하고 있다면, 혹시 당신이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혹시 당신이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그 카페를 찾아보세요. 골목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만날 것입니다. 과거의 당신을, 현재의 당신을, 미래의 당신을, 그리고 깨달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것을, 그리고 계속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55도, 60도, 70도.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